제품만 좋고 아이디어만 좋으면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불란서 시장 진출하는데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의 앵커 최노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70년대부터 공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한류를 세계에 알린 선각자이자 한국 디너쇼 개척자인 주해실업 영상단의 김용식 회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50년이 넘게 디너쇼와 함께 생활해 온 만큼 재미있는 얘기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주해실업 영상사업단의 김용식 회장입니다. 디너쇼를 시작해서 지금 한 50여 년이 좀 넘었는데, 디너쇼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그 회사를 20대 때 주해실업 영상사업단하고 주해실업 전시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주해실업 전시사업단은 수출하는 그 업체들이 무역을 하려면은 세계 각국에 전 세계 박람회가 1년에 4만 한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주최해서 박람회 참여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10개 종합상사, 대우실업, 국제상사, 쌍용, 율산, 성경 이런 대기업들이 주로 참여를 했고, 중소기업은 그다지 그렇게 차지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정이 돼서 국제박람회를 참여하면서 공연을 같이 보게 됐죠. 예를 들자면 박람회 장소에 각국이 모이는데 각국의 민속 풍속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고,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국의 민속 풍속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채춤 공연단이랄지 사물놀이라든지 태권도 시범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데리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가 바로 20대시구만요. 그렇습니다. 아주 젊고 활발하실 때입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그때 용맹당면할까? 그런 게 많이 있었겠습니다. 이게 대기업들만 있는데 중소기업이 들어갔다. 이것부터 우선 상당하네요. 그때에 대기업들이 참여를 30개 정도 회사를 뽑으면 대기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한 너댓 개쯤 들어와요. 그리고 네. 대기업에서도 임원진들이 참여를 하고 회의 때도 임원진들이 나오고, 저는 그때 이제 20대인데 네. 천신만고 끝에 선정이 돼서 박람회를 한국 세일즈맨단이 나가려면 인솔단장을 뽑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20대 혈기로 인솔단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나섰죠. 그랬어요? 네. 이야, 또 용감하십니다. 그래서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50대, 60대 대기업 임원분들은 뒤로 주춤주춤 하는데, 제가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섰더니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인솔단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인솔단장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인솔단장은 한국에서 이제 업체 선정이 되면 물건 집하를 해서 현지에 가기까지의 모든 일을 무역진흥공사가 혼자 관리를 못하니까 업체 대표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업체는 업체 대표를 선정을 하면 코트라에다가 업체 입장을 전달하고, 또 코트라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업체들도 설득을 하고 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는 각국의 자국 한국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일본이면 일본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한국 대표로 현지 무역관장하고 현지 리셉션에 참석도 하고 뒤에 한국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하고 현지 매스컴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다양한 일을 네.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실은
가는 거라든지, 네.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거라든지,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 많은 관람객들이 오게 되면은 거기 여러 가지 행사들도 주관하시게 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참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뭐 용기랄 것까지는 없고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그때만 해도 한국의 무역진흥공사 지사가 그리 많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네, 또 대사관도 지금과 같이 넓게 퍼져 있지 않은 시절이라 네, 중소기업이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길은 전 세계의 무역박람회를 통해서 알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열심히 했죠. 무역박람회가 그 이제 70년대 당시에는 1년에 몇 번쯤 열렸습니까? 그 1년에 전 세계 한 4만 한 5천 개의 무역박람회가 있는데요. 한국이 1년에 무역박람회 참가하는 횟수가 산자부하고 무역진흥공사에서 1년에 한 40회 내지 50회 정도 참여를 합니다. 40회에서 50회밖에 네. 없었군요. 그럼 그때를 기해 가지고 이제 한국 상품도 알리고 한국 문화도 알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좀 어떤 활동하셨던 것 중에 재밌는 얘기들이 있다면 한번 기억을 되돌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제가 그 무역박람회를 참가를 했지만은 한 3년 참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무역진흥공사 주최하는 데 따라다니면서 낚시질 하는 것보다는 그물을 확 펼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물로 그 전시 전람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거죠. 예를 들자면 무역진흥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3, 40개 정도인데 네네. 4, 5만 개 되는 좋은 박람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네. 또 코트라 무역관이 없는 데는 코트라가 주도하기도 쉽지도 않고 네. 또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데는 원체 멀어서 네. 주도하기가 쉽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런 빈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거짓말 하더라도 해외 나가기 쉽지도 않고 비행편도 적었고 그랬는데 한 번 나갔다 들어왔다 또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걸 타결을 했습니까? 우선 그 상품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70년대, 80년대 초에는 국제무역박람회 예를 들자면 남미의 칠레 박람회에 무역박람회를 간다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상품을 진열을 해달라고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금성 TV에 흑백 TV를 뭐 대행을 해줬다든가, 럭키에서 생산되는 치약 칫솔을 뭐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통으로 잡아서 한국관에다 설치를 하고 대행 상담도 하고 현지에서 판매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70년대, 80년대 사실 해외 나가기가 정말 민간에서는 불가능할 때인데 이렇게 박람회 나가시니까 이제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죠.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여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권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권을 내려면은 무역업체가 수출 실적이 50만 불 이상 되는 업체라든가 현재 박람회 당국의 초청장이 뭐 있다든가 예. 뭔가 그런 아주 굉장히 까다로웠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뭐 하시면서 에러도 있을 테고 또 즐거움이 있을 테고 어떤 에러는 없었습니까? 에러 많죠. 에러 많았겠죠. 네, 당연히. 제가 취급하던 그 품목이 대행 수출도 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거는 조선조 목기를 수출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뭐 목기를 수출한다 그러면 일반 제품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약이나 칫솔이나 뭐 앨범이나 의류나 이건 샘플 보내주기가 쉬운데 네. 목기 제품은 커다란 가구를 샘플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 박람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길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그 유럽이나 미주 사람들이 동양의 오리엔탈 퍼니처 그래가지고 한국 고전 가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특이하고 예, 못 특이하고. 봤던 것들이니까. 네. 그리고 뭐 사방탁자라든가 반다지라든가 뭐 2층장, 3층장 뭐 이런 것들이 선진국 이른바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스타일의 이제 가구들이죠. 그 상품을 진열을 하면 상담도 잘 됐고 또 물건도 이 사람들이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가구가 1400년대경에 성종 임금 때 정이품, 지금으로 따지면 장차관급 되는 사람이 사랑방에다 놓고 쓰던 그 옷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하기 전에 한국문화재보급협회에서 사진 찍고 상품에 대한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족보를. 그러면 가구를 사면 족보를 주니까 탐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국내 가격의 한 10배 이상 받고 많이 팔기도 하고 좀 엄청나게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네. 그렇게 족보 있으면 그렇겠죠. 고가구 같은 데. 그렇죠.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계에서는 네. 굉장히 신기하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이제 들고 나가지 못하는 애로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현장에 가서 팔 때도 그런 이제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가야만 됐다.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반대로 아주 즐거웠던 일은 없습니까? 아니면 신나게 했던 것.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를 못할 건데, 예를 들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해외 나가기도 쉽지 않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출발할 때 미국 LA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페루 리마 박람회를 참가를 하고 칠레 산티아고 박람회를 참가를 동시에 합니다. 네. 물건을 보름 간격으로 박람회 스케줄에 맞춰서 물건을 3개월 전에 선편으로 띄웁니다. 네. 그 3개월 후에 미국 가기 전에 여기서 준비 다 하고 개막하기 일주일 전에 현지로 떠납니다. 네. 현지에 가서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주문도 받고 가지고 들어간 상품도 다 정리를 하고 페루로 넘어가면서 미국에 있는 미국 제품 또는 한국 상품을 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다시 재구매를 해서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페루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페루에 다시 뭐 가져갔던 물건과 동시에 보냈던 그 가구를 거기서 열심히 또 팔고 또 다시 칠레로 넘어갑니다. 또 칠레에서 끝나고 넘어오면서 페루나 칠레의 공예품, 잉카 문명의 뭐 이런 그 고지레한 그 민속품들을 또 재포장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다시 재판매를 합니다. 그 또 미국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서 또 미국의 그 아주 특이한 그 공예품, 네. 특이한 제품들을 또 왕창 사가지고 들어와서 그 국내에다가 팔면은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정말 여기저기서 뭐 물건 살라고 난리 나서 그러니까 참 재밌었습니다. 이런 그만요. 미국에 하려고 미국 물을 이제 실어 갔다. 네. 실어 가서 미국 다 팔았다. 그럼 비었다 거기가 그 장소가. 그럼 거기다가 또 다른 나라 걸 다음에 갈 곳에 물건 사서 다음 갈 곳에 가서 팔았어. 네. 또 팔고 또 비는 것 같으면 또 그 다음 날 가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비고 그러니까 비지 않게 해서 계속 다녔구만. 그렇죠. 이걸 무슨 무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개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무역. 내가 하는 물건도 주문도 받고 팔기도 하지만 타사 제품도 대행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중개무역도 하고 현지 판매도 하고 또 그 나라 것도 제3국에다 또 소개해서도 팔기도 하고 뭐 종횡무진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 돈도 많이 벌었겠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까 지금 그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그 공연에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공연에 눈을 뜨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박람회를 가면
이제 예를 들자면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박람회를 갔는데 오스트리아의 그 무용단들이 나와서 네.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미술 공연을 해요. 어허. 또 뭐 러시아 팀도 나와서 또 자국에 또 뭐 공연을 하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도 공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 시범단, 사물놀이팀, 부채춤 공연단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같이 다니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인회에서 이제 이런 요청을 해요. 그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모국 떠난 지가 20, 30년 되는데 네. 한국의 그 오래된 가수들 교포 위문 공연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위문 공연. 네, 그 프로포즈가 들어와서 네네. 오는 길에 뭐 그것도 그 괜찮은 비즈니스하고 연결될 것 같아서 해외 위문 공연을 시작을 한 겁니다. 아하, 그때가 언제쯤 됩니까? 그게 1980년대 중반쯤 됐을 겁니다. 88년기 좀 이렇게 전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고향이 그립고, 그래서 그들이 알만한 이름을 알만한 가수들 좀 데려가 달라. 그렇죠. 그런 요청했죠. 네, 그럼 그때 처음 데려가는 가수 중에 기억나는 분들이 누구 있습니까? 뭐 많죠. 뭐 그 오래된 가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덕사의 여성 부른 뭐 송춘희 씨, 아하. 뭐 김부자 씨, 그다음에 오은주 씨, 뭐 하여튼 흘러간 가수들은 꽤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이렇게 박람회 세일즈를 하다 보면 각국이 그 개막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면은 각국이 그 자국의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개막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번은 내가 페루 박람회를 갔을 때인데 여기서 3개월 전에 물건도 보내고 30개 업체 세일즈맨단 2명씩 60명을 인솔해가지고 페루 리마에 도착해서 열심히 전시 준비를 하고 그 리셉션을 하려고 한국 대사관을 접촉을 했어요. 네네. 대사님이 바빠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 다른 데는 다 대사들이 나와서 리셉션하고 테이프 카팅 하는데 한국 대사가 못 나온다고 그러길래 협박을 좀 했죠. 네. 아니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상품이 2억 말리에 와서 상품 전시회를 하는데 대사님이 테이프 카팅을 안 하면 내가 북한 대사 가서 북한 대사님을 모시고 와야 되겠냐. 그렇게 되면 나도 한국 돌아가면 기자들한테 그 대사님이 비협조적인 거 나도 언론 플레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협박을 했더니 있더라고요. 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예. 그런 예. 일. 참 초창기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공연을 통해서 한류를 최초에 알리고 그런 일을 사실 그 당시에는 누구 딴 사람 할 수 없었던 때 아닙니까? 아마 제 기억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박람회를 이제 무역 용어로 들어가면 해외 박람회를 관에서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집하를 업체들한테 해서 현지로 보내서 현지에서 통관 작업을 해야 되는데 LC 없이 다시 얘기해서 신용장 없이 들어온 물건을 통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코트라에서 그 비판매로 해서 보세 운송을 해서 전시가 끝나면 자국으로 되돌아간다는 각서를 쓰고 전시를 할 시절입니다. 아, 네. 그러니 개인 업체가 상대 국가에 가서 보세 운송을 해가지고 전시가 끝난 다음에 되돌려 보내준다면 현지에서 믿겠습니까? 그렇죠. 안 믿죠.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를 천신만고 끝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똑같이 코트라고 똑같이 업체 모집을 하고 똑같이 물건을 모아서 현지로 보내고 통관을 해야 되는데 통관을 할 수 있는 데스티네이션 도착지가 불분명한 거를 현지 대사관 주소를 놓고 대사관으로 물건을 발송하는 것 같이 한 겁니다. 네. 대사관에서 깜짝 놀랐죠. 어허.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사전 설명을 하고 도착을 하면 통관하고 육로 운송이고 전시회의 이 일은 우리가 다 할 테니 주소지만 좀 한국 대사관을 쓰자. 주소지만. 그리고 또 통관하는 데다가는 대사관에 면세 통관으로 해서 통관 요청을 또 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짓을 130나라 돌아다니면서 230개 도시에서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오늘 일단 여기서 끊고 네.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제 우리 디너쇼 얘기는 네.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네, 연결이 그러도록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정말 우리나라 초창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무역 작업을 했던 우리 김 회장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다 눈에 본 듯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디너쇼의 개척자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